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산해양 신도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밝히기 위한 창원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가 가결됐습니다. 지난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에선 처음으로 가해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된 첫날 휴대전화 앱이 작동하지 않는가 하면 업주들도 일이 늘었다며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추위까지 찾아와 선별진료소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회가 마산해양 신도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밝히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 1월로 예정된 5차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와의 실시 협약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서 창원시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의회는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23명으로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야당 의원 등 18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결 과정에서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게 됐습니다. 진실의 규명에 부합하지 않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정치적 야합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수많은 논란과 제보가 언론에 문제제기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거를 의회가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에 따집니까? 특별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돼 5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펼칩니다.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 구성안이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일정과 방법 등을 담은 조사 계획서를 다음 달에 승인하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무슨 일정에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뭐를 조사하겠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조사 특위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조사위원들은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권한도 부여됩니다. 한편 내년 1월로 예정된 5차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실시 협약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창원시는 의회 동의 없이 실시 협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스토킹과 관련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에선 처음으로 가해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스토킹과 협박에 못 견디겠다면서 한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건 지난 1일. 30대 남성이 약 한 달에 걸쳐 사귀자는 문자를 하루에 수차례씩 보냈던 겁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경찰은 지난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잠정 조치 1에서 4호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 경남에선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잠정 조치인 4호를 적용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겁니다. 우려스러운 건 한 달 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해자가 일시 구금을 또 다시 풀려났을 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접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도들과 그리고 지원 정책들이 필요한데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의 스토킹 혐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가해자에게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이른바 현행법상의 반의사 불벌 조항인데 법조계에서 스토킹 처벌법 입법 취지와 되레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처벌 불안 의사를 밝혀달라고 부탁을 할 것이고 때로는 강압적인 부탁을 할 것이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이렇게 같이 규정하는 게 반드시 옳은 것인가? 전국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간 스토킹 처벌법 관련 신고는 법 시행 이전보다 4배 늘어난 2,700여 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와 입법 등 세심한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아침 공기는 많이 차갑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게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진주 영하 7도, 함안은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비교적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모레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모레 아침부터 밤사이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면서 공기질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 영하 6도, 양산은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창녕은 10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산청은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내일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모레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에 손님이 몰리면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먹통이 되는가 하면 업주들도 업무가 더 늘었다며 이중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에 부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의 한 식당.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일명 방역 패스. 무인 단말기나 080 전화로 출입을 확인하다가 접종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 업주 입장에선 큰 부담입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면서 휴대전화 앱이 지연되거나 작동되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옆에 서서 계속 찍으려고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지. 일일이 확인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 사람은 일을 못하고 그것만 해야 된다는 게 문제지. 대학가 인근 PC방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인이나 종업원 혼자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인 근무 입장에서는 좀 구멍이 많이 발생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갔을 때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쑥 들어왔을 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남의 학원계를 중심으로 방역 패스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194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환자 1명이 숨졌습니다. 창원 82명, 진주 28명, 양산 16명, 의령 14명, 김해 12명, 통영 10명 등 12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창원대 기숙사가 지난 11일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돼 가동되면서 병상은 늘어 병상 가동률은 86.3%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야외 선별진료소에는 추위 속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쉼터 역할을 했던 경로당은 계속되는 집단 감염으로 기피 대상이 돼 갈 곳 없는 노인들은 추위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 속의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진단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뤘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까지 써보지만 불어오는 칼바람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검사소에는 난방기구도 등장했습니다. 지난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검사 건수에 강추위까지 찾아오자 업무 강도는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또 다른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의료진을 위한 컨테이너형 검사소가 준비돼 있지만 영하권으로 내려간 겨울 날씨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검사할 때 손도 시리고 선생님들 발도 시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많이 춥더라고요. 이번 추위가 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사실 많이 두려워요. 코로나19 속 찾아온 매서운 추위가 야속한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로당 집단 감염으로 발붙일 곳이 없어진 노령층입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를 꺼내 입은 노인들은 햇볕이 드는 곳에 삼삼오오 모입니다. 울산에서만 벌써 3곳의 경로당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미 강원과 전남 등은 경로당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의 걱정 섞인 말에 노인회관 같은 실내 한파 쉼터는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부모들 노인은 걱정되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은 별로 날씨가 좀 차워서 적은 편인데 많아요. 여기 많이 와요. 한 30-40명 돼요. 코로나와 함께 맞는 두 번째 겨울이지만 너나 없이 모두에게 힘든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7기 남해군 명예감사관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2021 지리산 산청곶감 초매식이 오늘 오전 9시 산청곶감 유통센터 경매장에서 진행됩니다.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가 오늘 오후 2시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운영됩니다. 김해시 지역건축사회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은 오늘 오후 6시 JW 웨딩 컨벤션 센터 4층에서 열립니다. 밀양역 택시쉼터 개소식이 오늘 오전 11시 밀양역에서 열립니다.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임의로 모금 지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추석 선물 200세트를 구입해 정당 관계자와 선거 구민 등 200여 명에게 배부하고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부정수수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백신 3차 접종 집중 추진 기간을 맞아 어제부터 수곡면과 대평면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9개 면 지역에서 60살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진주시는 지역 내 3차 백신 접종률이 13.5%에 그치고 있다며 병의원이 부족해 접종이 불편한 면 지역 어르신들은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동군이 녹차의 맛을 전문적으로 감별하는 티 소믈리에와 차 품평사를 양성합니다. 이번에 초급 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티 소믈리에 20명과 차 품평사 20명으로 이들은 내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야생차 웰리스 케어 센터와 야생차 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활동합니다. 밀양시가 영남루 국보지정 신청서를 최근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국보 신청은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 보고서도 확보했습니다. 영남루는 1948년에 국보로 지정됐지만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물로 격하된 바 있습니다. 고성군은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세에서 7세까지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교육재난지원금 대상 아동과 해외 출국 아동 등을 제외한 1,05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산 출신의 오태원 건축사가 100억 원 상당의 100여 세대 공공주택을 지어 양산시에 기부하기로 하고 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산시는 공공주택 건립이 가능한 시유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이 건립되면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산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기관인 경상국립대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은 경남공유대학에서 공동체 혁신을 전공할 학생을 어제부터 오는 1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학과는 창원대 경남대의 사회학과,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울산대 사회복지전공이며 경남이나 울산의 원소속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이수했거나 이수 예정인 재학생 중 평균 평점 3.0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어제 창원시민에너지발전소 1호에서 4호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시민이익나눔형 발전소는 공공건물 옥상이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방식입니다.
한편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에 100kW급 4기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작으로 북면 물재생센터, 의창 스포츠센터 등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경남연대 등이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4년의 모기업인 일본 상켄전기가 임대료 감면 등의 특혜를 받았지만 위장 폐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 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는 향토 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31회 산해원 문화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수상자로는 행원상의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 문학상의 이창규 한국문인협회 고문, 예술상의 박배덕 한국전원미술가협회 고문, 언론상에는 허충호 경남신문 논설실장이 선정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지연 판사는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장소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LH는 건설 현장의 토석 정보를 몰라 먼 거리에서 받아오거나 제공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토석 공유 시스템이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 현장의 투명한 토석 거래를 위해 운반량과 상하차 현황 등을 기록하고 집계하는 운반 차량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NC다이노스가 포수 김태군을 삼성 라이온즈에 내주고 투수 심창민과 포수 김흥민을 받는 1대2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국가대표로 뛰기도 했던 심창민은 통산 9시즌 평균 자책점 4.09, 30승 80개의 홀드, 51세이브를 기록했고 포수 김흥민은 1군 통산 70경기에 나섰습니다.